안녕하세요, 천은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설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촛불이에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톨스토이의 소설에는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소설을 들으실 때 혹은 읽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직 농노가 해방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그 무렵에는 지주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농노를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품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농노 출신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귀족의 대열에 낀 지주들만큼 나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농민들은 더욱 비참한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농민들은 부역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땅은 충분히 넓고 기름졌어요. 게다가 물이며 풀밭이며 숲 모든 것이 다 남아돌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다른 영지에서 일하는 농노를 그 영역의 마름으로 앉혔습니다. 권력을 쥐게 된 마름은 농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출가한 딸이 둘이나 되고 돈도 상당히 벌어서 인정 없이 굴지 않아도 편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 나쁜 길로 빠진 거였어요. 마름은 농부들에게 정해진 날짜 이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벽돌 공장을 세워서 끌어다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생산된 벽돌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농부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지주에게 직접 찾아가 마름의 행동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주는 농부들만 쫓아낼 뿐 마름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름은 농부들이 지주에게 호소하러 간 사실을 알고서는 안갚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농부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농부들 중에서도 못된 자들이 있어서 동료의 일을 마름에게 일러 바치곤 했어요. 그 덕에 농부들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로 힘을 모으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어요. 마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농부들은 마름을 싸나운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마름이 마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갈 때면 놈들은 나를 무서워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농부들에게 더욱 화를 내곤 했어요. 게다가 농부들을 때리거나 더 힘든 일을 시켜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무렵 농부들이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슬쩍 죽여버리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농부들은 으슥한 곳에 모여 그런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용기 있는 농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저 악당을 내버려둬야 하는 거야? 어차피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저런 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던 중 부활절 전날에 농부들이 숲속에 모였습니다. 마름이 지주의 숲을 말끔히 손질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다시 모여들었을 때 의논이 시작되었어요.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통째로 말려 죽일 작정인가 봐. 이래 치여 죽을 작정인데 남자고 여자고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을 주잖아. 게다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두들겨 패지를 않나. 얼마 전에 죽은 시몬도 얻어맞고 죽은 거 아니야. 저기 있는 아니심은 족쇄에 채워져 곤욕을 치르고 말이지. 도대체 우리가 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늘 저녁 여기 와서 또 몹쓸 짓을 하게 되면 놈을 말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도끼로 한 번만 내리치면 그걸로 끝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엔 어딘가에 개처럼 묻어버리면 들킬 이유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돼. 바실리 미나예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마름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마름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를 때리는가 하면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 자기 집의 하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름이 말을 타고 도착해 이번에는 나무를 베는 방식이 틀렸다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잘라놓은 나무더미 속에서 보리수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보리수는 배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배웠어? 어서 말하지 못해? 말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두들겨 패버린다? 그때 누군가가 시도르가 맡은 구역이라며 그를 가리켰습니다. 마름은 시도르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때렸어요. 또 바실리도 나무를 적게 베었다며
가죽 채찍으로 실컷 두들겨 팬 다음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밤 다시 농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실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이, 여보게들, 당신들도 사람이야? 아, 이 나이 짐승만도 못한 것 같으니. 해치우자, 해치우자. 입으로만 떠들면서 막상 일이 코앞에 닥치면 다들 움츠림. 이건 그냥 참새 같잖아. 배반해서는 안 돼. 안 돼. 해치우자. 같이 해치우자고 하면서 막상 매가 날아오면 모두 풀숲으로 흐트러져 버리니 원참. 그러니까 매는 자기가 노린 먹이를 나같이 족치는 것 아니야. 매가 날아가고 나서야 참새들이 다시 뿅 튀어나와서 한 마리가 모자란다 짹짹거리면 대체 누가 없어졌지? 바니카구나. 아, 그래, 그놈은 그런 꼴을 당할 만도 해. 그만한 까닭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지. 아, 당신들도 그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배신하지 말든가. 놈이 시도르에게 손찌검을 했을 때 당신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른 놈을 가만두지 않았어야 했단 말이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치우자, 해치우자. 이렇게 하다가도 매가 날아들면 풀숲으로 도망쳐버리니 이게 참새가 아니고 뭐냐고. 농부들은 다시 의논을 한 뒤 마침내 마름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마름은 부활절이 시작되면 농부들에게 지시를 내려 귀리 씨를 뿌리기 전에 지주의 밭을 갈아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농부들은 자기네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실리의 집 뒤쪽에 모여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른 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짓을 거리낌 없이 하려 들다니 아주 그냥 때려 죽여야만 해.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니 말이야.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퓨트르 미에예프가 왔어요. 그는 매우 온화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농부들의 모임에 단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나와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군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정말 큰 죄악이란 말입니다. 남의 목숨을 하나 없애기야 쉬울 수 있겠지만 사람을 죽인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놈이 나쁜 짓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손을 쓰지 않더라도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디 참으셔야 돼요. 그 말을 들은 바실리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야, 처음으로 얼굴을 내미더니 참 잘난 척하기는. 사람을 죽이는 건 죄지. 죄인지는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은 반드시 난 죽이고 말 거야. 그놈도 인간이야? 착한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죄가 되겠지. 근데
그런 개 같은 놈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분부나 다름이 없다니까? 인간을 불쌍하게 여긴다면 미친 개는 죽어야만 한다고. 많이 죽이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뿐이야. 놈이 사람들을 때리는 생각만 하면 난 아직도 이가 다 갈려. 우리가 마름 놈을 죽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분명 모두들 고마워할 거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안 되어 보인다는 둥, 어떻다는 둥?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놈은 우리를 모조리 패 죽이고 말 거야. 자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에프. 자네는 대체 뭐야? 그럼 그리스도의 축제일에 일하러 가는 편이 죄가 덜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네부터 일을 하러 가지 않을걸? 안 가긴 왜 안 가겠나. 밭을 가려고 하면 갈아야지. 그게 내가 가고 싶다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 누가 나쁜지는 하느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네. 우린 다만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보게들, 나는 말이야. 난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만일 악을 악으로 뿌리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테지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일세. 다들 들어봐. 우리가 악을 악으로 없애려고 한다면 그 악은 반드시 우리 쪽으로 옮겨올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피가 자신의 영혼에 달라붙게 될 거란 말이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거야.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더욱 나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재난은 우리가 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난 쪽에서도 우리에게 져줄 거란 말이고. 농부들은 의견이 각각 달라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바실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에예프처럼 죄를 짓지 말고 견디는 편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농부들이 부활제 전야 축하 행사를 끝마친 저녁 때 반장은 마르민 미하일 세면이치의 지시로 다음날 농부 모두가 귀리실의 뿌리밭을 갈아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반장과 서기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알렸어요. 내일은 모든 농부가 밭으로 나가 한 패는 개울 저쪽으로, 다른 한 패는 신장로에서부터 밭을 갈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농부들은 모두 쟁기와 삽을 들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여기저기서 축제일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이곳 농부들만 밭을 갈아야 했어요. 마름인 미하일 세면이치는 늦게 잠에서 깨어 밭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마름의 아내도 과부인 그의 딸도 옷을 곱게 차려입고는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시켜 축제일을 보내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에 돌아왔어요. 미하일 세면이치는 차를 실컷 마신 후에 담배 파이프 연기를 내뿜으며 반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래, 농부들을 모두 밭으로 내보냈겠지? 그럼요, 미하일 세면이치님. 어때? 다들 나왔던가? 모두 나왔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장소를 정해준 건 잘한 일인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가서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그리고 점심 때 내가 직접 나가볼 테니까 둘씩 한 2.5에이커씩 갈도록 일러두게. 아주 잘 갈도록 해야 하네. 만일 소홀한 점이 있으면 축제일이고 뭐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반장을 마름이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곤란한 듯 머뭇거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름이 말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이야. 그 도둑놈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네가 슬쩍 들어보게나.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무슨 욕을 하는지 모두 내게 알려줘야 하네. 나는 그놈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 일하기보다는 게으름만 피우고 놀기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말이야. 먹고 마시고 놀기만 좋아하고 밭을 갈 때를 놓치면 일을 망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단 말이야. 정말. 그러니 누가 뭘 하는지 놈들이 짓거리는 말에 모조리 보고 알아 이 말이지. 난 그것을 꼭 알아둬야겠네. 자, 그럼 어서 가보게. 그리고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고. 알겠나? 반장은 말을 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름의 아내는 남편이 반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간청했어요. 마름과 달리 마름의 아내는 마음이 온순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남편의 마음을 가라앉혀 농부들을 감싸주려고 했어요. 여보, 그리스도 대축제일이니 제발 죄스러운 일은 하지 말고 농부들은 좀 쉬게 하세요.
미아의 세면이치는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고 그냥 웃을 뿐이었어요. 아휴, 한동안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았더니만 당신 많이 건방져졌구만.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정말 건방지단 말이지. 여보, 당신에 관해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제발 오늘만은 농부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니까요. 아이, 거참 안 된다니까 그러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치내니까 채집 맛을 잊은 모양이구만? 당신도 조심해. 미아의 세면이치는 버럭 화를 내며 불이 남아있는 파이프로 아내의 입술을 콕 찔러 식사 준비나 하라고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어묵과 고기만두, 돼지고기 스프, 통돼지구이를 우유에다 볶은 국수에 곁들여 먹고는 버찌로 빚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은 후에 하녀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자신도 기타를 잡고 노래에 맞추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의 세면이치는 거나하게 취해 트름까지 하며 하녀와 함께 실없이 웃으며 시시덕거릴 때 반장이 들어왔어요. 반장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고 들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떤가? 발은 잘 갈고 있던가? 오늘 지정해준 일은 다 마칠 수 있겠어? 아, 네. 벌써 절반 이상 갈았습니다. 잘못된 곳은 따로 없던가?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모두 겁쟁이들이라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흙도 곱게 다졌고? 아주 잘 다져서 곱디고 온 겨자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 좋구만.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들 하던가? 욕을 하지는 않고? 반장이 머뭇거리자 마름은 사실대로 빠짐없이 털어놓으라며 다그치며 물었어요.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게? 괜스레 딴 말로 꾸며대지 말고 놈들이 말한 대로 모두 털어놓으라 이 말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네, 두둑하게 상을 챙겨주겠지만 놈들을 감쌌다가 매로 대신할 테니까 알아서 하도록 해. 어이, 카츄샤. 이 친구에게 보드카 한 잔 주게. 기운 좀 나게 말이야. 하녀가 반장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장은 쭉 들이켠 다음에 이 먼저리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욕한 게 나도 아니고 이 사람을 욕하는 게 내 탓도 아니잖아. 아이, 그냥 들은 대로 말해버리자.
반장은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세면이치님. 아주 가만가만 말하더군요. 그래? 뭐라 하던가 말해보게.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말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빠짐없이 말해주길. 그래. 바실리는 뭐라던가? 반장은 동료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바실리와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바실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욕했습니다. 참, 그럼 그렇지. 대체 뭐라고 욕하든가? 어서 말해보게. 그게 입에 담기조차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놈은 틀림없이 고해성사도 못 받고 개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거참 장하기도 하구만. 그러면서 왜 진즉에 날 죽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손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구만. 좋아 바실리. 내 놈과는 당장에 계산을 치를 테니까. 그럼 그 치슈카란 놈은 그놈도 뭐라 하지 않았어? 그게 입에도 담기조차 더러운 말입니다. 아니, 뭐가 대체 더럽단 말이야? 겁낼 거 없으니 말해보라니까. 아우, 답답해 죽겠어. 그놈의 배가 툭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일 세면이치는 무슨 이유인지 껄껄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터질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건 누구였다고 했지? 치즈카였나? 네. 모두 좋은 말은 하지 않고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표트르 미에예프는 어땠어? 그놈은 뭐라고 했지? 분명 그 빌어먹을 자식도 나를 욕했겠지?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닙니다. 미하일 세면이치님. 미에예프는 욕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농부들 중에서 그 사람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별난 놈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응? 도대체 뭐가 그렇게 놀란 거야? 뭐가 그렇게 놀라워? 아니 글쎄 아주 뭐라 할 말 없을 정도로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곁으로 갔을 때 크루킨 언덕에 비탈진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더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늘고 고운 목소리였는데
그런데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응, 그래서? 작은 불빛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짝 다가가 자세히 봤더니 교회에서 파는 5코페이카짜리 양초가 쟁기에 막대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뭡니까?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요. 그는 새 외투를 입고 열심히 밭을 갈면서 부활절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쟁기를 뒤집어 방향을 확 바꿔 잡아당겨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쟁기를 마구 밀어댔는데도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구만. 무슨 말은 또 없든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더니 부활절 인사를 하고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흠, 자네, 그 녀석에게 혹시 뭐라고 했어? 혹시 뭐 나몰래?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부들이 몰려와서는 미에 예쁘는 부활절에 반일을 했으니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놀려대더군요. 흠, 그렇구만. 그래서 그 녀석은 뭐라고 대답하던가? 그 친구는 그저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뿐 다시 쟁기를 잡고 말을 몰며 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고요. 마름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내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앉아있더니 하녀도 반장도 물러가게 하고는 커튼 뒤로 들어가 침대 위에 얼러덩 눕더니 한숨을 쉬며 끙끙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곡식 단을 싣고 가는 짐수레 같은 힘겨운 그런 소리였어요. 그때 아내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답 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놈이 날 이겼어. 이번엔 내 차례가 되었군. 아내가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당신이 가서 농부들을 돌려보내요. 진짜 그렇게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제까지 더 심한 행동을 하고 태어나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겁을 내시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미아의 세면이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그놈이 이겼단 말이야. 아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놈이 이겼다, 그놈이 이겼다고 하시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보다 어서 가서 농부들이 일손을 멈추게 하고 돌려보내시라니까요. 그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자, 어서 가세요. 제가 나가서 말에 안장을 매놓으라고 할게요. 얼마 있다가 말이 끌려 나왔고 마름의 아내는 남편의 타일러 들에 나가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미하의 세면이치는 말을 타고 들로 나갔어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한 안악이 마을 문을 열어주었어요. 사람들은 마름의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어떤 사람은 뒷곁으로, 어떤 사람은 집 모퉁이로, 어떤 사람은 채마밭으로 도망쳤습니다. 마름은 마을을 빠져나가는 문에 이르렀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을에 올라 있는 마름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란 말이야. 야, 아무도 없어?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직접 문을 열고 다시 말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발걸이에 한쪽 발을 걸고 몸을 올려 안장에 걸터 앉으려는 순간 뛰쳐나온 돼지에 놀라 말이 그만 울타리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몸이 뚱뚱한 마름은 안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울타리에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울타리 한쪽 끝에 뾰족하고 길게 튀어나온 말뚝이 있었는데 마름은 그만 그 말뚝 끝에 배가 꽂히고 말았어요. 뾰족한 말뚝을 이겨낼 장사는 없었어요. 마름은 결국 크게 다치면서 땅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말이 콧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미하의 세면이치가 벌러덩 나자빠져 있었어요. 두 팔은 좌우로 벌리고 눈은 부릅뜬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피는 괴어 있어 웅덩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 뒷길로 말에 몰아 달아났어요. 오직 미의 예프만이 말에서 내려 마름 옆으로 다가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눈을 감겨주고 짐수레에 말을 메어 아들과 함께 시체를 실은 다음
지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주는 모든 사정을 듣고는 농부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고 소장료만 내도록 했어요. 그제야 농부들은 하나님의 힘은 악한 일 가운데 있지 않고 선한 일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